86년생이야? 나 79년생. 나 6년생이야. 너는 48년생이야. 나 몇 년 있어? 없어. 요새는 모두 되시군요. 이거 모르시네. 자, 시작할까요? 정병원에 32, 11. 그 번호만 그 번호에 쓰임 있어. 연주를 분명하거든요. 깜짝하다 연주인데. 수습부터요. 네, 수능 특강부터요. 쌤 참다. 우와. 쌤 펜을 사셨어요? 원래 있었어요? 우와. 자, 잘 들어요. 반톡에 영상 올라간 거 확인하셨나요, 혹시? 네. 봤냐는 게 아니라 영상을 올렸다는 걸 확인하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 추후에도 모의고사는 가급적 4점짜리는 영상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킬러를 다루기보다는 그거보다 아래 난이도를 좀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난이도 높은 쪽은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공통문항만 그런 식으로 올려드릴 거고 확통문항은 수업 시간에 다룰 겁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로 수능특강 역시 레벨 3는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뒤에 반에서 영상을 따로 올려드릴 거고 여러분 반은 아까 전에 지금 윤수를 제외하고는 예제, 유제는 질문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제, 유제 말고 레벨 1, 2는 수업 시간에 다룰 겁니다. 근데 레벨 3는 마찬가지로 영상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영상을 레벨 3하고, 그러니까 수능특강은 레벨 3, 모의고사는 4점짜리. 알겠어요? 4점짜리를 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4점짜리에서 몇몇 난이도 높은 유형들은 영상을 참조하라는 거지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납득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차라리 그 시간에 자이스토리나 아니면은 기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쉬운 것들도 좀 수업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할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해가 됐길 바랍니다. 자, 수능 특강 먼저 꺼낼게요. 수능 특강 먼저 꺼내 볼게요. 자, 수능 특강에서 기본이 되는 건 일단은 예제, 유제 말고 레벨 1, 2에 해당되는 것만 저하고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 그냥 다 질문하세요. 예제, 유제는 따로 클리닉 때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대신에 레벨 1, 2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 내에 좀 레벨 1, 2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있으면 수업 시간 내에 모든 질문을 다 할 수 있도록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 모의고사 점수 보면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안 되는 게 있으면 꼭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이해되셨죠? 혹시 수능 특강 레벨 1에서 1단원 레벨 1에서 질문 있는 번호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레벨 1에서 혹시 질문 있나요? 4번. 네,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집합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을 때 순서쌍의 개수라고 되어 있어서 뭔가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결국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레벨 2에서도 아마 집합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형태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이하게 얘는 이렇게 풀고 쟤는 저렇게 풀고 이러지 않고 항상 모든 문제를 같은 유형이라면 같은 방법으로 푸는 걸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
자, 지금 보면 전체 집합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는데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처음부터 그릴 때 어떻게 그려? 안 만나게 그려도 상관이 없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에 A를 그리고 여기에 B를 이렇게 그렸다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얘네 둘은 안 만나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원소는 몇 개가 돼야 돼? 5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안에 들어가야 할 5개의 원소 말고 바깥으로 들어갈 아이를 먼저 찾아요. 그러니까 6개 중에 하나는 바깥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걔를 여기다가 6이라고 쓸게요. 그럼 이제부터 6이라는 원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나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1부터 5까지 각각의 원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 아니면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양쪽 중에 어디로 들어가든 상관이 없는 상태죠. 그럼 경우의 수 문제죠. 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게 2가지, 2도 2가지, 3, 4, 5가 각각 다 2가지씩. 그러니까 2의 5제곱이 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겠죠.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집합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다음 첫 번째 페이지에서 1 레벨 1에서 또 질문 있나요? 없어요? 그럼 레벨 1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볼게요. 레벨 1 두 번째 페이지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1, 2, 3, 4, 5라고 하는 5개 원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1, 2, 3, 4, 5 5개 원소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원소든 간에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하여 a라고 하는 아이가 b 더하기 3이랑 같으면 함수값은 같아야 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그게 성립한다가 아니라 이걸 만족하는 모든 A, B에 대해서 항상 얘를 만족을 해야 돼. 근데 A하고 B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가 결국에는 정의역의 원소예요. 맞습니까? 그럼 A하고 B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여기 7, 여기 10. 그럼 아픈 아이인 거야. 그지? 네. 왜냐면 집합 안에는 X에 7도 없고 10도 없으니까 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순서상을 생각해보면 B라고 하는 아이가 1이라면 A라고 하는 아이는 반드시 4여야 되는 거고 B라는 아이가 만약 2라면 A라고 하는 아이는 5가 될 텐데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순서상은 없는 거죠. 제 말 납득이 됩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데 이 하늘색에서 얘를 만족한다면 F의 4와 F의 1은 어때야 돼요? 같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 말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얘네가 갈 수 있는 곳은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5가지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얘가 이거 말고 뭐가 또 있지? 2하고 5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 맞아? 그러면 2하고 5라고 하는 아이도 얘가 어딜 가든 간에 얘는 어떻게 가야 돼? 따라가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선거서 헷갈릴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이라고 하는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5군데. 그러면 뭐 순서대로 하셔도 되지만 제가 일부러 색깔로 구분했으니까 하늘색에서 1이 갈 수 있는 게 5개라고 했으면 하늘색에서 4가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예요? 한 군데로 고정이 됐죠. 그 다음에 연두색에서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예요? 5군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연두색에서 5가 갈 수 있는 것도 한 군데밖에 안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근데 그 1 쌓일 때랑 2 올 때를 따로 해서 더하려고 아니요,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함수 안에서 무조건 다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사는 성립하는데 2호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건 안 돼요. 둘 다 성립을 동시에 하는 상황이어야 돼요. 그래서 3이다라고 하는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다? 그래서 곱하기 5 해서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5의 3승이니까 125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중복 순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서 또 질문이요. 7번이. 네, 7번 보시면 문제에서 1, 2, 3, 4, 5, 5에 대해서 7장의 카드가 일렬로 나열이 될 거다. 그때 1과 2가 적힌 카드가 3이 적힌 카드보다 모두 왼쪽에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의 제한 조건은 얘죠. 지금
핑크색으로 밑줄 친 아이에 대한 내용이 결국 뭐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내용이지. 이걸 모두 같은 문자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지. 무슨 뜻이냐면 1과 2와 3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걸 1, 2, 3이라고 보지 말고 X, X, X에 4, 5, 5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X, X, X의 4, 5, 5를 일단 먼저 나열을 하는 경우의 수를 보면 어떻게 돼요? 3팩, 3팩분의 7팩이 되잖아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그리세요. 이걸 그려놓고 그 다음을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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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5, 5라는 건 분명 요 3팩, 3팩분의 7팩 안에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여기에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1하고 2가 3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맨 오른쪽에 있는 X는 무조건 몇이어야 돼? 3이어야 돼. 맨 오른쪽에 있는 X는 무조건 3이어야 돼. 그러면 3의 위치를 선택하는 건 한 가지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왼쪽에 있는 X 두 개가 1과 2에서는 어때? 자리를 교환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겠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민서씨 이해했어요? 네. 자, 다음 11페이지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레벨 2로 갈게요. 자, 레벨 2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분 반을 위해서 레벨 2하고 레벨 3는 어쨌든 영상을 레벨 3를 본다 하더라도 손풀이를 제공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숙제가 다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드릴 거예요. 뭐 내가 이거 아껴서 뭐 할 거야? 뭐 팔아먹을 거야? 근데 내가 이걸 먼저 줘버리면 혹시라도 본인이 숙제 놓치거나 밀리신 분들이 자꾸 숙제할 때 이걸 참조하고 싶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 수능 특강은 여러분 문제를 소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7개월 뒤에 볼 내신 문제를 미리 알려줬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손가락 툭 대면 바로 풀이가 쓰일 수 있게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들이더라도 나중에 뭐 한 3단원 중간쯤 되면 그때는 1, 2단원을 뭐 다 하지 않았을까? 최소한 영상도 보고 혹시라도 선생님 저는 레벨 3도 영상 안 보고 형강으로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금요일 수업으로 오시면 돼요. 금요일 수업에 첨강 오시는 걸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차라리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좀 천천히 들여다보는 게 좋지, 니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레벨 1, 2에 대한 거를 니네가 확실하게 진짜 짚고 넘어가야지 레벨 3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 실질적으로. 알겠어? 반대로 말하면 그 반에서는 예제, 유제 레벨 1, 2를 안 다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레벨 2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봐볼게요. 보면은 원순열에 관한 문제잖아. 맞아? 네. 뭐 최근에 합류하신 분들은 조금 서운해도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해서 뭐 경찰에 신고하거나 뭐 원장한테 컴플레인 걸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기존 학생들 이 문제 보면서 그런 느낌 안 들었어요? 영화관에서 부부 문제. 네, 계속 그런 식으로 유형은 반복해서 돌고 도는 거거든요. 지금 영화관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두 개의 열이 있는 겁니다. 단지 얘는 사각형의 지금 얘네를 회전해서 일치하는 거에 대해서니까 원순열이 섞여 있는 것 뿐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와 있는 조건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거야. 레벨 1에서는 제한 조건이 하나 정도로 나온다면 레벨 2에선 제한 조건이 두세 개가 되는 거고 레벨 3에선 그 제한 조건 두세 개가 섞여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제한 조건이 있냐면 A, B는 같은 면에 이웃하여서 앉고 A, C는 다른 면에 앉는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제한 조건에서 지금 핵심이 되는 알파벳을 정하세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핵심이 되는 알파벳은 뭐예요? A예요. 그럼 봐. 너네하고 나하고 풀이가 같던 다르던 내가 원래 풀던 방법대로 풀었는지 너네도 점검을 해봐. 니네 중에 그래도 반 정도는 나하고 확통을 처음 했을 거거든. 그러면 나하고 처음 한 사람들은 사실 나하고 풀이가 크게 벗어나면 안 돼. 나하고 풀이가 크게 벗어났다는 건 그만큼 본인이 수업 시간에 뭔가 놓친 거를 뭐 유튜브를 봤던 뭐 이미지를 봤던 아니면 뭐 혼자 뭐 해설지를 봤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뭔가 고치려고 해봐야 돼. 저는 곱하기 6으로 시작할걸요? 왜냐하면 A가 앉을 수 있는 곳이 6군데니까요. 그래서 A를 어딘가에 앉혔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한 조건을 확인했을 때 B라고 하는 아이가 같은 면에 서로 이웃하게 앉는다 그랬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B를 딱 이렇게 앉힐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여기 딱 이렇게 앉혀놓고 다른 그림도 똑같은가 라고 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A를 딱 써놓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씨 이때는 B가 두 군데에 앉게 되네? 맞아? 그러면 처음에 6으로 시작하는 건 실패.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는 문제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케이스를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지금 방금 분류해야 되는 기준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위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케이스 두 가지가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A가 1번, 3번, 4번, 6번 자리에 왔을 때와 A가 2번과 5번 자리에 왔을 때로 분류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그림을 두 개 그려놓고 케이스를 분류한 대로 한번 해보자면 여기에 A가 왔을 때 그 다음에 이번엔 A가 여기에 왔을 때 요렇게 나눠볼게. 그러면 이제 곱셈식이 어떻게 바뀔 거야? 4 곱하기로 바뀌고 2 곱하기로 바뀌는 거야. 얘 뭐야? A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이야.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된다 손. 자, 이제 이해됐으면 B를 옆에 앉혀봅시다. B가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B가 앉을 수 있는 건 여기서 몇 군데야? 한 군데니까 1이 되고요. B는 한 자리만 차지할 거야. 근데 여기서는 B가 앉을 수 있는 게 몇 군데야? 그러니까 2가 되면서 B가 앉을 수 있는 건 여기 중에 한 군데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A, B 앉혔으면 나머지 4명은 내 맘대로 하는 거냐? 아니죠. 제한 조건이 하나 더 있죠. C라고 하는 아이는 서로 어떤 면에 앉아야 돼? 근데 생각을 해봐. C가 서로 다른 면에 앉는다 그랬을 때 여기도 몇 군데? 여기도 몇 군데? 결국 둘 다 곱하기 3이 되겠네요. 얘가 C가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남은 아이들은 어디에 앉아야 돼? 남은 3군데에 니네가 앉히고 싶은 곳에 앉으면 되겠지?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3팩이 되는 거야. 자, 이때 이 새끼 또 이지랄이네. 미쳐버리겠네. 미친 아이패드가 문제야. 아니, 얘가 문제야. 부셔버릴라. 좀 써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써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야, 꺼졌냐? 야. 그 전화 꺼졌어요. 여긴 안 꺼졌어. 끄는 중이래요. 기다리래요. 싫어. 빨리 켜. 빨리 켜. 끄는 중이고. 다시 꺼졌어, 이제? 네. 다시 한번 켜보자. 와. 켜져라. 켜지라고. 아니, 켜지라고. 빨간색, 너 죽을래? 안 켜져요. 나도 알아요. 나도 눈이 있으니까요. 저도 눈이 있어요. 아마 제가 가까이 있었으면 제가 먼저 때렸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네. 어차피 그림 밑에 그려놨으니까 이거 계산 마무리하면 그 사이 연결되겠다. 자, 요렇게 됐어. 그럼 얘는 지금 뭐라는 가정이야? 원수녀를 생각을 안 했을 때 가정이야. 근데 이 그림이 회전을 했을 때 겹쳐질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각각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겠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 자, 그 다음에 레벨 2에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진짜 리얼 원소녀에 관한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뜰 동안 2번 문제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5개의 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2 하면 답 안 나오는데. 네? 나누기 2 하면 답 안 나온다고요? 6 곱하기 3팩하면 안 나오는데.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저 두 개 더하는 거예요? 얘네들 더해야죠. 따로? 네? 아니 곱한 거예요? 곱한다고? 이거랑 이걸 곱했어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의 경우의 수와 이 상황에서의 경우의 수니까 이 두 개는 더해야죠. 근데 왜 나누기 1이 아니라는 나누기 왜 1이 아니라 2냐고요? 넌 왜 고가연이죠? 너 왜 5인성이 아닌 거예요? 이 자식아, 5인성이어야지. 왼쪽 양 사이드에 사람이 없는데 양 사이드에 사람이 없어도 회전하면 겹쳐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나요? 위에서부터
A, B, C, D, E, F와 A, B, C, D, E, F는 같은 경우 아닐까요? 그죠? 회전했을 때 같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걔는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하셔야죠. 자, 나이스 게이드. 자, 질문해줘서 고마워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오각형인데 사실 얘는 리얼 원순열이지. 맞습니까? 자, 보세요. 이 문제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웃한 두 원이에요. 이웃한 두 원에 적힌 수의 합이 뭐가 되면 8이 되도록 하면 돼요. 라고 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얘도 케이스를 당연히 분류를 하셔야 돼요. 거기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되고 너 나한테 카톡 보냈니? 여기다 올려놔 여기. 세 번째 책상에다가. 카톡 보냈어? 무슨 요일에 올지? 나한테 무슨 요일에 올지 카톡 보내고 알겠지? 채점했지? 점수 썼지? 그러면 뒤집는 게 좋지 않을까? 누가 와서 볼 텐데? 부끄러울 거 아니야? 자기가 부끄러운 여자? 자, 이웃한 두 원에 적힌 수압이 몇이라고 돼 있지? 8.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웃한 두 원의 기준이 지금 뭐냐면 선으로 연결되기만 하면 돼. 맞아? 그러면 가운데 만약에 3이 오잖아? 무조건 두 원에 적힌 수압에 8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왜? 3하고 몇을 더하면 8이 되지? 5는 이 중에 하나에 선 그을 거 아니야? 맞지? 마찬가지로 몇이 왔을 때도 2가 왔을 때도 5가 왔을 때도 이게 되게 많아. 이해가 됐어? 즉 케이스를 자 여기를 A라고 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A라는 영역에 2가 오거나 3이 오거나 5가 오거나 6이 올 때와 A라는 곳에 1이 오거나 4가 오는 경우로 나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랑 얼추 비슷하지. 아까도 A라고 하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영역이 어디냐에 따라 케이스가 나뉘어졌잖아. 그것처럼 가운데에 누가 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달라 이거야. 그럼 이런 거야. 왜 하필 가운데예요? 오인성 씨. 오인성 씨, 왜 하필 가운데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질문은 잘못된 게 우리가 원래 원순열에서 색칠하게 할 때도 항상 뭐부터? 가운데부터 색칠을 하죠. 당연히 가운데를 먼저 고려하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혹시 배웠나? 왜 가운데 먼저 하는지? 아주 단순해요. 제일 많이 만나니까요. 가운데 있는 애는 보통 모든 아이와 다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를 먼저 기준으로 잡는 거야. 납득됩니까? 네. 자, 그러면 A에 2, 3, 5, 6이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A에 2, 3, 5, 6이 왔어. 여기에 뭐 2가 오든 3이 오든 5가 오든 6이 오든 누가 오든 간에 남은 5개를 여기다가 내 맘대로 막 나열해도 합이 8인 건 존재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나머지를 5개를 다 여기다 나열해야 되니까 요 케이스 안에 A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4가지.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A에 오고 나머지 숫자 5개를 바깥의 오각형에 배열하는 게 5분의 5팩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 계산이 이해가 안 간다. 손 들어 보세요. 여기 됐습니까? 자, 얘가 레벨 1이 아닌 레벨 2인 이유는 여기에서 합집합의 성질이 필요해요. 자, 1사 중에 누군가 왔다고 해볼게. 내가 여기에다가 1이라고 썼어. 그러면 어쨌든 얘는 케이스가 2가지니까 2 곱하기로 시작하는 건 맞아. 여기까지 됐지? 네. 그럼 남아있는 숫자를 좀 써보면 2, 3, 4, 5, 6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네. 근데 이웃 한 개 더해서 8이 되는 세팅은 얘도 있고 얘도 있지?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해볼까? 얘를 P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P라는 게 있거나 Q라는 게 있으면 되는 거지. 네. 있거나 합집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P라는 것과 Q라는 것의 합집합이에요. 그러면 P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와 Q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에서 빼기 뭐를 해야 돼? P와 Q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빼줘야 되는 거야. 그걸 니네가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자, 여기까지 제 말이 납득이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이 상황부터 볼까요? P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2하고 6하고 어때야 돼? 이웃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하는 게 무너지는 거죠. 5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2하고 6을 묶어서 하나로 생각하고 3, 4, 5를 따로 생각해서 총 몇 개를 나열을 해? 4개를 나열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4개를 나열하는 원순열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 원 위에다 가운데 1 있는 건 이제 무시하고 대화합시다. 예를 들어서
26과 3과 4가 5가 오도록 이렇게 원순열로 나열하는 게 4분의 4팩인 거야. 여기까지 납득돼? 이때 26이 자리를 바꿀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곱하기 몇을 하면 돼? 그러면 생각을 해봐. 같은 방법이지 않을까? Q라는 것도 결국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3호가 묶여서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지? 맞아요? 3호가 묶여서 하나라면 3, 5와 2와 4와 6이니까 총 몇 개가? 4개가 여기에 나열이 되는 거고 여기 뭐 3호가 이렇게 오고 2하고 4하고 6이 왔다면 또 4분의 4팩 곱하기 2가 되는 거일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빼야 돼? PQ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PQ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2하고 6이 붙어 있는데 3하고 5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4, 이 새끼 혼자 왕따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 셋을 원에다가 나열하는 경우. 26과 3호와 4를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 그럼 얘 몇 분의 몇 팩? 3분의 3팩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제 말 납득이 됩니까? 이 전체마다 가운데 A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1도 되고 4도 되는 거였으니까 2 곱하기가 같이 있었던 거죠.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문제. 그러니까 합집합의 개념은 무조건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 여기까지 내 말 이해가 됐어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7개의 숫자에서 5개를 선택해가지고 사실 얘는 레벨 2에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7개 숫자 중에서 5개를 선택해가지고 뭐보다 큰 수를 만들래? 3만보다 큰 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돼 있지? 너무 웃기지 않아? 여기서 제일 큰 만의 자리가 3인데 3 말고는 올 수 있는 게 없다는 뜻 아니야? 그지? 약간 우리를 개무시하는 거야. 그지? 3 다음에 하나, 둘, 셋, 넷인데 잘 생각해봐. 여기에 뭘 써도 항상 우리는 다 어차피 3만보다 크거든. 그럼 이제 너네한테 뭐를 유발하는 문제냐면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야. 여기에 뭘 쓸 거냐 이거야. 여기에 쓰는 숫자의 모양을 일일이 다 세서 시간을 뺏고 싶은 문제지 어려운 문제라는 건 아니야. 근데 이걸 조금 그나마 어머 어떡해 많이 졸려. 눈이 존나 섹시해졌어. 장난 아니야. 아 나 진짜 고백할 뻔했네 나 진짜. 어떻게? 근데 꽃 좋아해? 꽃 좋아해? 꽃 좋아해? 고백하게. 아니야? 안 좋아해? 뭐 좋아해? 빵 좋아해? 죽빵 한번 맞아볼래? 자, 봐. 조금이라도 케이스를 좀 분류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숫자에 대해서 볼 건데 이미 3을 하나 쓴 상태지 얘들아. 맞아? 그럼 모든 숫자는 몇 개씩 있는 상태야? 2개씩 있는 상태지? 그러면 이런 거야. 같은 숫자를 두 번 쓰는 요런 형태. 알겠어? 또는 같은 숫자를 요렇게 하나만 쓰는 경우. 요런 케이스. 자, 이 케이스 분류가 이해가 안 간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AABB 꼴이라는 건 뭐냐면 1과 2를 각각 2번씩, 2와 3을 각각 2번씩, 1과 3을 각각 2번씩 쓰는 경우. 알겠어? 그럼 봐. 얘에 대해서 케이스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면 3개 중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2개. 얘는 뭐야? 1과 2와 3 중에서 사용할 아이를 2개 뽑겠다 이거야. 내 말 이해가 됐어? 그럼 그렇게 해서 뽑은 게 1하고 2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 걔를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이거를 나열할 수 있어야 되겠지? 1하고 2를 2개 나열하는 건 2팩, 2팩분의 4팩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얘는 시작이 얘하고 똑같이 생각해보면 1, 2, 3 중에서 선택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C1이 되는 거야. 왜? 1, 2, 3 중에서 2번 쓸 숫자를 선택을 하긴 해야 되니까. 내 말 맞아? 2번 쓸 숫자를 1, 2, 3 중에서 2번 쓸 숫자를 선택하는 게 3C1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 1, 2, 3이라고 선택을 했어 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서 나열해서 또 써줘야 되겠지? 얘 나열하는 거 어떻게 되지? 200분의 4. 네. 이런 거야. 니네가 잘 봐. 수능 연계가 어떻게 돼요? 라고 했을 때 니네가 뭔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연계 교재에서 레벨 3처럼 어려운 것만 연계된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예요. 레벨 3보다 예제, 유제 레벨 1, 2에서 훨씬 더 연계가 많이 돼요.
그래서 니네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사실 레벨 1, 2야. 왜냐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레벨 3가 연계되면 어쨌든 난이도가 중간 이상급의 4점이란 뜻이거든. 근데 예제, 유제에서의 만약 연계성 된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어차피 맞출 문제야. 냉정하게. 연계 규제 없었어도 니네가 맞출 수 있는 난이도였어야 돼. 이해가 됐어? 문제는 레벨 1, 2에서 연계가 됐을 때 그게 애매한 4점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니네가 그건 좀 맞춰줘야 된단 말이지. 이런 거야. 이 문제 연계하면 어떻게 바꿀 것 같아? 여기에 조건 하나 추가할 것 같아, 나는. 다음 중 짝수인 거. 아니면 이렇게 되는 3만보다 큰 자연수를 뽑았을 때 그게 홀수인 거. 그럼 조건부 확률로 문제가 바뀌지. 이해가 됐어?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케이스를 분류하는 게 내가 추후에 나중에 변형돼서 나왔을 때도 써먹을 수 있나를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 그냥 나 이거 풀 줄 알았으니까 동그라미, 나 이거 틀렸는데 고쳤으니까 세모 이렇게 공부하시면 바보 돼요. 수능 특강 문제는 변형을 어떤 식으로 시킬지에 대해서도 염두를 좀 하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어쨌든 지금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해했어요? 자, 다음 4번 문제.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맞아. 오인성에 맨날 레벨 2는 다 설명해주던데 그냥 안 해야지. 그것도 병신 같은 소리다. 알겠지? 그럴 거였으면 니네가 수능을 안 보면 된다. 수능을 안 보면 돼. 너 아까 서울대 갈 거라며. 택시 타고. 자, 3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하여 아마 이 문제를 어려워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 니네가 문자로 이제 정리하는 형태의 문제고 이게 수열이죠, 결국엔. 결국엔 수열인 건 맞는데 본인이 그걸 수식화할 수 있느냐거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항상. 모를 때는 숫자를 넣어서 일단 본인이 규칙이 손에 잡힐 때까지 나열을 하세요. 그게 일단 우선이에요. 3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3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해서 서로 다른 m개의 공을 a, b, c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빈주머니가 없도록 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사실 이 문제는 숫자로 해서 정리를 하셔도 쉽지는 않아요. 니네가 보통 고등학교 1학년 공부를 발가락으로 했기 때문에 보통 머리에 안 남아있고 발가락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발가락까지 끌어올려야 되거든. 그러면 좀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안 나더라도 내가 지금 고1이다는 생각으로 빨리 외우셔야 돼. 이따가 아마 삼가함수에서 똑같이 말을 할 거야. 각변환이라든지 각의 위치라든지 이런 걸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때 발가락으로 그 부분을 배워서 그 머릿속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거든. 이런 거야. 3 이상의 자연수 m이라고 돼 있지? 네. 맞아? m이 3이어봐. 그럼 서로 다른 공 3개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a, b, c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어야 돼.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가 일로 가는데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다. 이거 뭐에 관한 문제지? 함수 만드는 문제지. 치역이 항상 몇 개가 되게? 3개가 되게. 치역이 3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 빈주머니가 생겨.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빈주머니가 안 생긴다라는 건 치역이 몇 개가 됐으면 좋겠다? 치역이 3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봐. 얘가 1로 그냥 1대1로 가면 된단 말이야. 얘가 1대1로 가는 경우의 수니까 A의 3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 여기에서 1로 가는 1대1 대응이니까 3팩이야. 얘는 몇 가지야?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유도가 안 돼요. 그래서 니네가 이 문제를 보통 많이 틀려요. 볼게요. 1, 2, 3, 4 이제 공이 4개야. A4를 구하고 싶어. 얘가 A, B, C로 가는데 치역이 몇 개인 거야? 치역이 3개인 걸로 가야 돼. 그럼 원래는 있잖아. 니네가 그냥 구하는 건 사실 분할 분배가 훨씬 편해. 분할 분배가. 왜냐면 화살을 받을 아이는 무조건 몇 명이야? 3명이기 때문에 4개를 먼저 3개로 분할한다라는 건 1대 1대 2가 되기 때문에 1대 1대 2로 분할하는 걸 생각하면 4C1 곱하기 3C1 곱하기 그냥 다 쓸게. 2C 곱하기 2팩분의 1 곱하기. 그럼 여기까지 이제 분할이 됐으면 그거에다가 3팩. 요렇게 계산을 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 요렇게 하면 얘가 이제 분할이 된 거야.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를 여기에 뭘 해야 돼? 이제 분배를 해야 되니까 곱하기 몇이 들어가? 3팩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네. 자, 다시 해볼게. 1, 2, 3, 4, 5가 있고 A, B, C가 있어. 알겠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대로라면 뭐야? 분할 분배로 생각하면 1대 1대 3도 되고 2대 2대 1도 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저기다 곱하기 뭐 하면 돼? 또 3팩을 해야 되거든. 아, 그러면 1대 1대 3이니까 이제 필요한 것만 쓸게. 5C1 곱하기 4C1 곱하기 2팩분의 1. 왜냐면 3C3은 어차피 1이니까 무시한 거야. 5C 곱하기 3C 곱하기 2팩분의 1만 할 거야. 왜냐하면 1C1은 무시해도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서 곱하기 뭐 하면 돼? 그럼 생각해봐. M개일 때 어떻게 할래? 니네 M개일 때. 이게 문자야. 뭐 울 거야? 그래서 이게 더 쉽다라고 고1 때 배운 건 맞지만 이 방법으로는 유도가 안 돼요. 그래서 졸라 귀찮지만 어쩔 수 없이 중복 순열로 유도를 하셔야 돼요. 중복 순열로. 자, 참고로 이렇게 해서 풀면 답이 안 나오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아요. 대신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에서 구한 거에 대해서 여기에 n에다 실제로 숫자를 대입한 게 240이 되는 순간까지 찾으셔야 돼요. 생각보다 금방 나올걸요? 유도하는 것보다 그게 빠를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자, 일반화 해볼게요, 이제. 요게 A, B, C로 가는 수열인데 치역이 몇 개여야 돼? 전체의 함수의 개수에서 뺄 거예요. 뭘 뺄 거냐면 치역이 1개일 때와 치역이 2개일 때를 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치역이 1개일 때와 치역이 2개일 때를 뺄 거예요. 치역이 빵개일 때는요, 아프나이죠? 야, 졸려하는 사람 되게 많다. 이게 이제 갈수록 더 할 텐데 어떡하니? 아직 3월 첫 주인데 3학년 때는 수행평가가 없을 거라는 그런 환상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야, 혹시 다들? 정신들 차리지. 체력은 너네가 알아서 분배해라. 자, 그러면 전체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 어떻게 돼? 얘가 세 가지니까 3의 m승이 그대로 나와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때 치역이 몇 개? 치역이 1개. 자, 요 위에다가 쓸게. 치역이 1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개 중에서 치역이 되래를 하나 뽑아요. 아, 그럼 여기서도 선생님 똑같이 설명할 거 아니야? 치역이 2개. 그럼 여기서도 3개 중에 치역이 2개를 뽑아요. 자, 3C1에 의해서 이렇게 뽑혔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몇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치역이 2개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봐. 얘가 몇 가지? 얘는, 얘는. 자, 그래서 다 2가지니까 2에서 빼야 돼요. 이 중에 한쪽으로 몰빵되는 2가지를. 다 A로 쏘거나 다 B로 쏘는 건 빼줘야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얘를 빼고 뺀 거. 그게 뭐예요? AM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식을 세워야 돼요. A의 n 플러스 1 빼기 2의 AN이 240이다 라고 하는 식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A의 n 플러스 1은 m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3의 n 플러스 1에 빼기 3에 여기에도 그대로 쓰면 빼기 3에 2의 n 플러스 1 빼기 2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3의 n 플러스 1제곱에 얘네 둘 계산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에 얘네들은 플러스 6이고 얘 때문에 플러스 3이 돼요. 이게 A의 n 플러스 1이야. 이해가 됩니까? 쓰는 순서만 바꿔서 썼어요. 야, 그만 베꼈어. 나중에 다 준다니까. 네가 나중에 다시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 손풀이 드린다니까요. 내가 생각보다 글씨를 존나 못 쓰는데 내가 이 거지 같은 굿노트 때문에 되게 노력 중이거든. 자꾸 수업 시간에 필기하지 말고 내가 저걸 정말 저렇게 구하고 있는지 입으로 자꾸 대답해서 틀리든 맞든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너도 빵 좋아해? 여러분 클리닉 시간에 일찍 오세요. 이제 여러분 클리닉 시간에 안 오면 여러분 예제 유제 질문 못 받아요. 알겠습니까? 예제 유제랑 모의고사 3점짜리 클리닉 시간 이외에 질문 아예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클리닉 시간에 빨리빨리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되고요. A에 2에 AN이라고 돼 있지? 그럼 얘는 2를 곱할 거야. M 대신에 N을 쓰면서. 알겠지? 집중 잘해라. 2 곱하기 3의 n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도 곱하기 2가 되면 빼기 6이 되고요. 여기에도 곱하기 2를 하면은 빼기 6에다가 2의 n제곱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또 순서를 좀 바꿔서 쓰면 2 곱하기 3의 n제곱에 얘를 먼저 쓰면 마이너스 6 곱하기 2의 n제곱에 6이 12 빼기 6은 플러스 6 여기까지 됐습니까? 문제에서 얘에서 얘를 어떻게 하래? 그게 몇이래? 240은 집중해! 집중하자! 얘에서 얘를 뺄 거야. 동그라미 친 걸 잘 봐. 얘에서 얘를 뺄 건데 3의 n 플러스 1승을 플러스 1을 앞으로 뜯어서 보내면 3 곱하기로 바꾸면서 얘를 없앨 수 있지.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3의 n제곱만 남겠지. 내 말 맞아? 똑같은 방법이야. 플러스 1을 앞으로 뜯어서 쓰면 얘 몇이 돼? 마이너스 6 곱하기 2의 n제곱이지? 오 씨발 똑같아. 우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3에서 6 빼면? 그래서 얘 일로 이항하면 243. n은 5였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까 전에 그 방법으로 풀어도 답은 금방 나와요. 단지 그걸 일반화하는 걸 보여드린 이유는 어쨌든 변형 문제를 염두에 둔다면 분할 분배도 할 줄 아는 게 좋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열하는 걸 보여드렸던 것 뿐이고. 자 그래서 n이 몇인 순간이다? 그랬을 때 너네한테 구하라는 게 조심해야 돼. A의 5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n이 5가 답이 아니라 지금 요 식의 m자리에다가 5를 대입한 게 답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다음 페이지. 근데 고가연 거기 있으면 이 글씨가 보여? 뻥치시네. 고가연 보여 이거? 글씨가? 뻥치시네. 뭐라고 써있어? 보인다며 이 새끼야. 안 보여요. 지금 이 글씨라고 해서 무슨 글씨야? 보이는데? 얘는 보이는데? 뭐 아니씨? 씨발 이제 복학하니까 이제 나 외고생이야가 이제 절로 나오나 봐. 야, 나 한영 Foreign Language High School이야 이거야? 미친 프랑스어가 미쳤어? 안 그랬다고 하겠지. 여기서 맞아요 그럼 너 그것도 미친년인데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 자 5번 문제 함수 문제예요. 또 케이스 분류가 필요하겠죠? 두 집합 ABCD에서 1, 2, 3, 4, 5에 대해서 A에서 B로의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 함수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FA하고 FB를 더한 건 4고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은 9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써 있어. 맞아요? 자 그럼 봐. A하고 B를 더한 게 몇이어야 돼? 4. 그럼 나올 수 있는 형태 자체가 세 가지밖에 없지 않냐? 네. 내 말 뭔 말인지 이해돼? 네. 왜 세 가지야 가령아? 1, 3, 3, 1, 2. 그걸 다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자꾸 그러니까 수능 특강이 여기 이제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너무 귀찮아서 그걸 막 어렵다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연습장 갖다 놓고 해보시면 금방 끝나요. 잘 봐. 일단 A, B, C, D에 대해서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 아이를 나는 3개를 그릴 거야.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FA하고 FB를 더하면 4다라고 하는 게 지금 가령이가 이미 다 얘기했어. 1, 3이거나 그러니까 얘가 되고 얘가 되거나 얘가 되고 얘가 되거나 얘가 되고 얘가 되는 상황이야.
이거 말고는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집중 잘해. 그럼 이제 이 조건은 버려, 머릿속으로 이제. 너네 머릿속에 뭐만 있으면 되냐면 치역의 원소의 합은 몇이다야?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2하고 4하고 5를 잘 적절하게 쪼물락쪼물락거려서 1하고 3까지 더한 게 9가 됐으면 좋겠어. 그럼 1 더하기 3 더하기 몇을 해야지 9야? 그러니까 5가 나오는 게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뭐밖에 없어? 그냥 5 말고는 없어. 이해가 됐어? 그 말은 잘 들어봐. 얘는 누군가한테 화살을 맞아야 돼. 근데 다 얘한테 쏠 필요는 없어. 그치? 그러니까 얘네가 얘한테만 쏠 필요는 없지. 대신에 얘네가 누구한테 쏠 수는 있어야 돼? 2사는 돼, 안 돼? 안 돼요. 2사는 왜 안 돼? 더하면 9가 넘어가 버리잖아. 그치? 그러면 CD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건 일단은 3의 제곱인데 빼줘야 돼. 5가 화살을 안 맞은 상황을.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게 원래 뭐야? 1, 3, 5, 세 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1, 3, 5, 세 가지. 근데 그 중에서 5가 화살을 안 맞는 재수가 없는 게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지? 그건 빼야겠지. 2의 제곱을 빼야지. 왜 2의 제곱이야? 얘가 1, 3으로 갔을 때 얘가 1, 3으로 갔을 때 두 가지에서 요렇게 하면 몇 가지야? 5가지지? 야, 똑같지 않겠냐? 이게 똑같을 거라는 게 혹시 보이니? 이해가 되는 거 맞니? 여기에서도 똑같지 않아? 1하고 3 말고 나머지 하나는 누구한테 가야 돼? 5로 가야 되잖아. 근데 3으로 또 가도 되지? 1로 또 가도 되지? 그러니까 똑같이 계산을 하면 얘도 5가 되는 거야. 그럼 일단 10가지는 넘어갈 것 같아. 이해가 됐어? 자, 이때 얘를 봐. 여기에서 이제 얘네가 화살을 쏴서 화살 맞은 애들을 더한 게 몇이어야 된다 그랬어? 근데 지금 누가 화살을 맞았지? 그럼 이제 남은 애들을 더했을 때 몇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7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걔네 없어. 7은 없어. 그러면 1, 6, 6도 없어. 6도 없어. 2, 5, 있어. 근데 2, 5가 말이 돼? 2, 5가 되면 치역이니까 2, 2, 5가 아니라 그냥 2, 5만 더하지? 안 돼. 그럼 뭐밖에 없어? 3, 4. 요렇게 가야 돼. 그럼 봐. 얘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그럼 원래는 2의 제곱이지? 빼야겠지. 몰빵되는 두 가지를. 그렇잖아. 둘 다 3한테 가버리거나 둘 다 4한테 가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 되는 게 맞는 거겠지. 자,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4 빼기 2는 몇이야? 그러니까 5 더하기 5 더하기 2 하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 거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집합 문제야. 맞아? 집합 문제야. 벤 다이어그램을 과연 그릴 수 있느냐야. 그지? 문제에서 있잖아.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어? 뭐 교집합이 있다 없다 이런 말 있어 없어? 없어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 자, 봐. 내가 여기다 이렇게 A라고 그렸어. 내가 여기다 이렇게 B라고 그렸어. 따단 이렇게 돼 있어. 자, 영역을 번호로 좀 표시해 볼까?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뭐 3번, 얘가 4번이라고 했을 때 1, 2, 3, 4번에 들어가 있는 걸 다 더하면 몇이야? 6개가 된다는 거지. 지금 원소가 A, B, C, D, E, F 6개잖아. 맞아?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6. 얘는 6이야, 6. 얘는 안 변해. 이해가 됐어?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해서 6이어야 되지. 원소의 개수가 2분의 7개. 정신병자지. 원소의 개수가 4.3개. 아픈 아이야. 그지?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될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했을 때 6이 나오는 건 자연수에 대해서 대화하자야. 정수도 안 돼. 0이 나올 수가 있는 건 맞는데 0에다 무언가를 곱했을 때 6이 안 나와.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거기 말고 요 앞에 지금 뒤집어 거기다 놓으면 애들이 또 시험 짓는 줄 알고 두고 가니까. 너네 나한테 답장했어? 앞으로 무슨 요일이 오는지? 네, 조심해서 가세요.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자연수들을 곱해서 몇이 되는 상황? 6이 되는 상황을 찾아달라는 거지? 근데 얘 봐라. A 차집합 B는 어디야 여기서? 여기 1번이야. 근데 A는 뭐야? 당연히 뒤에 게 더 크지 않겠냐? 얘가 3인데 얘가 2야. 아픈 아이야.
말이 안 돼. 야, 우리 둘이 합쳐서 100kg인데 나 혼자 100kg인 건 돼. 그건 돼. 얘가 빵키로니까. 그건 돼. 근데 만약에 우리 둘이 100kg야. 근데 나 혼자 150kg야. 되겠냐? 아니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무조건 얘가 숫자가 어때야 돼? 더? 너 지금 특이하게 진짜 저 새끼 100kg인가 뭐 이런 생각한 거 아니야? 네, 진짜 100kg죠. 자, 얘네 둘을 곱한 게 6이어야 되는데 자연수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이거는 돼. 그러면 얘가 2인 거랑 얘가 3인 것도 되는 거야. 제 말 납득이 됩니까? 야, 여기 앞에 있어. 여기 앞에. 한지우 왔어요? 아, 한지우 오늘 못 온대요. 퇴원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대요. 네.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23이 되는 거야. 내 말 납득이 되나? 그러면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23인 거니까 16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야? 지금 여기에 원소가 몇 개 들어가야 돼? 한 개. 하나만 들어가야 돼. 6개 중에 몇 개가? 한 개가 들어가야 돼. 근데 봐봐. 얘가 6이라는 건 이 둘을 합쳐서 6개라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몇 개가 이제 들어가야 돼? 5개 다 들어가면 되니까 곱하기 1이겠지. 5개 다 들어가야 되잖아. 제 말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언더스탠드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거야. 이거 집중 잘해야 된다. 그럼 2, 3인 경우에도 똑같이 시작을 할게. 6개 중에 2개를 요 1번 자리에다 쓸 거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2하고 F를 썼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A가 3개이려면 여기에 몇 개만 들어가야 돼? 한 개만 들어가야 돼. 그럼 지금 몇 개, 알파벳 몇 개 남았어? 4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 그럼 자,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쓸 수 있어? D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알파벳이 몇 개 남았지? 3개가 남았지. 그 3개가 여기에 들어가는 건 네 자유지. 거기에서 OMR 하나랑 그 OMR 바로 밑에 있는 확통 시험지를 들고 자습실 가서 100분 시험 보시면 돼요. 네 뒤에 있는 아이도 똑같이. 알겠지? 100분은 니네가 재면 된다. 그러면 A, B, C가 각각 들어갈 곳이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 거지. 그럼 A가 들어갈 곳 몇 군데? B가 들어가는 것도? C가 들어가는 것도? 그럼 어때? 곱하기 8 하면 되겠지. 어디에 들어가든 상관은 없다며.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 A 있어, 여기 A 있어, 여기 B 있어, B 있어, C 있어, C 상관이 없다며.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 둘을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순서쌍을 구하라는데. 아니요. 순서쌍을 잘 들어. 앞으로도 똑같은 걸로 헷갈리지 마. 집합에 대한 순서쌍의 개수를 물어봤다는 건 벤 다이어그램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몇 개를 그릴 수 있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벤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결국에. 이해가 됐어? 왜냐면 이 벤 다이어그램에 들어가 있는 그림 자체가 달라지면 어차피 A, B의 순서쌍은 달라지는 거거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언더스탠드 돼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다음. (7번) 야, 근데 7번은 맞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잠깐 꿈 꿔봤어. 그렇잖아. 선생님도 꿈은 꿀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좀 맞았는데요. 어쩌라고. 그렇게 다 모른다고 안 해놓고서 뭘 그거 하나 맞았다고 신나가지고 맞았는데요. 딱 봐도 숙제 안 했구만. 했어요. 저 이거 다 가능해요. 다 했어요. 야, 진짜 손 떼봐. 잘 들어. 너 가만히 있어. 아무런 말도 하지 마. 했어요. 아니 뭐 야, 했어요. 마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했어요. 불빛 비추면. 아, 했다. 했다고. 오케이, 거기까지. 자, 그림과 같이 연결된 도로망이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단어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최단거리란 말이 없어요. 네. 이해가 되셨죠? 최단거리란 말이 없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데 난이도가 너무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선생님 최단거리 없으니까 얘가 되나요? 그럼 그 새끼 눈깔이 없는 거야. 화살표에 내려오는 화살표는 없어 얘들아.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내려오는 화살표는 없어. 그러면 이런 거야. A에서 B로 간다라고 했을 때 니네가 잘 봐. 내가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한다면 A하고 B하고 C라는 걸 어떻게 사용을 하면 도착하는지를 케이스로 분류를 하는 거야. 그러면 A하고 B하고 C에 대해서 분류를 할 때 누가 봐도 우리가 평소에 안 보던 특이한 새끼는 A, B, C 중에 뭐야? 대각선. C죠. 그걸 C라고 할 거예요. C. 왜 C라고 아, 한다고? C. 원세현 C. 네. A, B, C. 네, 네. 망고 C. 자, 그럼 C의 개수가 만약에 2개라면, C가 2개라면, 자, 시작부터 깔아봐. 그러면 무조건 얘는 이제 뭐만 써야 돼? A만 써야 돼. 알겠어?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순서 나중에 생각하고 사용해야 되는 개수를 생각하라고.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C를 2개 썼다라는 건 이제 여기서는 B로 가려면 뭐밖에 없어? 직진밖에 없지? 즉 얘는 뭐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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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를 나열하라는 거야. 내 말 이해가 됐어? 그럼 이제 봐. C를 한 개만 쓸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얘는 요렇게 되거든. 그럼 이제 대각선은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 일로 가는데 대각선 못 쓰는 거잖아. 그러면 걔는 어떤 상황이냐면 A가 4번 나와야 되고 B가 한 번 나오고 C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내 말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고 있어? 네. 김재진 이해가 되고 있어? 진짜야? 오케이. 지금 고백하면 넘어가 줄게. 모르겠지? 어떤 부분이 헷갈려? 근데 C는 왜 나와요? 어? B 왜 나와요? 그럼 B가 안 나오면 넌 안 올라갈 거야? 나 오른쪽으로만 가?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가지 않고 계속 가요. 자습실까지 가시면 돼요. 이대로 가세요. 지금 뛰어요. 자, 여러분. 그냥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괜찮으니까. 네. C 3개면요. 자, 너는 지금 4층으로 가시면 돼요. 이 방향을 따라서 4층 중등부로 가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하나 가고 네. A 2번 가고 C 네, 이제 그걸 나열을 안 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사용하는 개수만 따지는 중이에요. 자, 됐어요? 네. 된 거 맞아요? 자, 그럼 이제 C를 안 써요. 이게 니네가 보통 유형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문제집에서 똑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A가 5개, B가 2개인 요 상태인 거야.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럼 얘네는 순서가 막 바뀌어도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어쨌든 움직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2팩, 3팩분의 5팩, 4팩분의 6팩, 2팩, 5팩분의 7팩. 너 이거 이해했어요? 이 말 이해했어요? 순이 이해했어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분들은 저하고 확통을 아예 안 하신 분들이에요. 김재진이 이해했어요? 저하고 안 했어요. 재진이 나하고 안 했어요, 확통. 아니에요. 제 기억 안 나요? 확통 초반에? 혼자 사춘기? 미친년? 그때 사람 아니었잖아요. 나랑 확통 안 했는데 너 나랑 확통 안 했잖아. 보라마나 이거 이제 맛보시는지 끝내잖아. 이 부분 하얀색이다 전혀. 내기할래? 나는 하얀색을 걸을게. 내가 먼저 걸었어. 민수도 하얀색이래요. 그럼 너가 이제 풀고 있다고 해. 아 그럼 아 왜요? 얘도 하얀색이야? 아니 하얀색이 걸어. 아, 나 순간 네 문제집도 하얀색인 줄 알고 널 하얗게 만들려고 그랬지. 아니에요. 아니지? 마이크 꺼져 있는 줄 알았네. 자, 어쨌든 요렇게 계산하신 걸 더해야 되는 거겠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너 이해 안 되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뭔지 알아요? 순열이 뭔지 알아요? 여기 어딘지 알아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아, 덧셈을 이용해서요?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제가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던진 거예요. 최단거리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합의 법칙을 쓸 수 없는 이유가 최단거리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합의 법칙을 못 가요. 왜냐하면 합의 법칙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는 최단거리로 가는 횟수가 고정돼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랑 이쪽으로 갈 때랑 똑같다의 개념이어서 덧셈을 이용하는 거라서 얘는 합의 법칙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나 지워도 돼요?
네, 그러면 저기서 계산하는 거는 그 뭐지 최단거리가 아니라 그냥 같은 것이 있는 거 나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살표를 나열하는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해 못했어요? 아니 했는데 그 최단거리 안다고 하셨는데 저것도 최단거리 할 때 저렇게 쓰니까. 여기서 최단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원래 이 문제에서 최단거리로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 답은 얘만 돼요. 얘가 실제 최단거리고요. 니네가 배우는 거에서 최단거리 얘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너네는 최단거리를 배울 때 대각선이 있는 그림이 있었어? 아니요. 그러니까 니네 이 그림밖에 배운 적이 없는데 실제 이 문제에서 최단거리라는 말이 만약 있었으면 얘만 답이에요. 왜냐하면 1과 1을 더하면 몇이야? 2를 쓰지 않고 루트 2만큼 썼거든. 2보다 루트 2가 짧은 게 맞거든.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대각선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최단거리야. 그래서 실제로 만약 이 문제에서 최단거리다 그럼 얘네 둘이 개무시당하고 얘만 답이 되는 거야. 제 말 납득이 돼요? 언더스탠드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는 그림에서는 대각선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걸 최단거리라고 배우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지워도 돼요? 네. 아까 지우려고 했는데 혼내더라고. 아 기다려 이러면서. 그냥 쳐다봤어. 나 이제 그냥 눈도 감고 수업할까봐 이제 쳐다만 봐도 막 당황스럽네. 쳐다봤는데 에? 뭐 치겠다. 뭘 야려 뭐 이런 거야? 자, 세 문자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해서 나 이것도 너무 어이가 없어. 야, 나 솔직하게 말할게. 솔직하게 말할게. 이걸 대체 왜 여사건으로 푸냐?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적어도란 단어가 있으니까 여사건이 생각이 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야, 그냥 써도 금방 나오는데 대체 왜 여사건으로, 그냥 보기를 봐. 18, 19, 20, 21, 20이야. 왜 여사건으로 쓰지? 적어도 몇 개가 연속한데? 자, 2개가 연속할 때. 자, 알파벳 3개가 A로 나올 때. 앞에 책상, 씨발. 알파벳이 3개가 나올 때. 이해하고 있니? 알파벳이 4개가 나올 때. 이거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굳이 여사건으로 고민을 하고 있지? 여기에 2가지, 2가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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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가지.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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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가지. 1가지. 21가지. 근데 응. 그 세 문자 A, B, C인데 A 네. 2개를 고르는 건지 네네네네네. 문자가 3개잖아요. 네. 근데 A가 1개인데 울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혼자 대답하면서 울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질문하세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A가 3개 있잖아요. 아니 아니 가령이 말은 그 A 고르는 건 왜 안 세냐는. A를 왜 골라요? A가 적어도 2개 연속한다고 했으니까 A를 사용하는 개수로 케이스를 나눈 거예요. 근데 그 A가 1개 있잖아요. 어디요? A, B, C A, B, C에서 A 2개 있을 때 아니 A, B, C는 야, 나 진짜 안 웃겨. 내가 이해를 하게 질문을 해. 그 문자가 묻지 말아봐. A, B, C A, B, C에서잖아요. 근데 그 A일 때는 네. 그 1개 있는 A에서 A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중복을 허락했어요. 넌 이해했어, 질문을? 아니 그러니까 저 A를 왜 그러니까 중복 순열로 왜 안 하냐 이 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00 근데 이제 이해됐어요. 아 그러니까 저거 A를 왜 중복 순열로 안 세냐 이 말이에요. 에? 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 말은 맞았는데 그 말이 맞는데 이해됐어요. 중버스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세는 줄 알았대요 이걸로. 그러니까 200분의 100 하는 줄 알았대요. 이게 MG야? MG들은 원래 지네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재밌어? 난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중복순위 A가 중복 뭔 소리야? 헛소리였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본인이 헛소리라고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2단원의 레벨 1으로 가겠습니다.
어.